죽어도 못 보내 맘만 잘 먹더라 감 있다 봐요 진짜 그래 많이 미워 가수 겸 네, 뮤지컬 배우 겸 카페 CEO 겸 반운동선수 임창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운동선수라는 건 뭡니까? 사실 되게 뚱뚱했었어요. 되게 뚱뚱했었고 예전 사진을 몇 번 예능에서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100kg가 넘었었고 우와. 태어날 때부터 4.5kg.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군요. 네, 늘 비만이었어요. 네. 늘 비만이었는데 가수도 되고 싶었고 몸매도 만들고 싶었고 해서 살을 빼기 시작을 한 게 이미 제가 웨이트를 한 지가 이미 6년 정도 됐는데 하루에 2시간씩 꼬박꼬박 하고 있고 좀 급하다 싶으면 하루에 2시간씩 2번을 하고 거의 반 빌더 생활을 하고 있고 아시안게임 출전 안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네. 이게 주변 지인들이랑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몸매만 보면 운동신경이 되게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운동신경이 전혀 없어요. 대신에 열심히 하는 건 되게 열심히 합니다. 원래 운동을 좋아하시기도 하지만 요즘 특별히 또 하시는 이유가 있죠? 네, 지금 정글의 법칙 이번 시즌에 코스타리카로 출발을 하는데 사실 방송을 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게 체력 관리밖에 없더라고요. 코스타리카. 한 번도 안 가봤고요. 가볼 거라고 생각도 못 해봤고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꿈이었어요. 미스 유니버스라든 뭐 이런 거 하면 코스타리카가 이쁘잖아요. 베네수엘라 아니면 코스타리카. 진짜 그랬어요. 정글에도 있을까요? 네. 거기 어디 매니저 안 필요해요? 가면 안 될까? 또 요즘 근황이 있더라고요. 또 2AM 앨범, 이제 새 앨범 이제 올해 안에 나오려고 하고 있어서 느낌이 딱 오실 텐데 이 노래 나왔으면 니들 진짜 뭐 이런 느낌이 있습니까? 좀 자신 있어요. 네. 심지어 팔짱 비슷하게 끼고 네, 정글에 갔다 오면 바로 다 평정을 끝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항상 예상이 빗나가는 편이에요. 조금 전에 하신 말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거야? 네. 그러니까 조금 무서운데. 왜냐면 저는 밥만 잘 먹다가 완전 망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그게 히트를 해서 망정이지. 가사만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뭐지? 하는 약간 갸우뚱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저도요. 사랑이 떠나가도 가슴에 멍이 들어도 사실 음원 공개하기 1시간 전인가? 연습실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제가 이현 씨한테 같이 활동하시는 이현 씨한테 형 나 이거 망할 것 같아요. 이랬거든요. 너무 잘 된 거예요. 한 발표하고 1주일 만인가 그냥 음원 차트 1위에서 한 3주를 쭉 갔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앨범 저는 100% 이건 잘 된다 그랬거든요. 남자니까 웃는 거야 근데 밥만 잘 먹다에 비해서 성적이 좀 안 좋았던 거죠. 앞으로 영화평론가로서 저는 어떨 것 같으세요? 네? 제가 영화평론가인데 앞으로 어떨 것 같습니까? 그 말씀하시고 나니까 되게 잘 되실 것 같아요. 원모의 이제 세 번째 앨범이었나요? 네, 이걸이라는. 네. 보석을 삼킨 놈에 참신한 놈 실개도 없는 몸에 맙소사 이걸이라는 노래 자체가 이제 이상형에 관한 노래잖아요. 네. 거기 가사에 들어있는 걸 포함해서 창민 씨였던 이상형? 이런 건 어떤 건가요? 저는 똑똑한 여자가 좋아요. 예를 좀 들어주시면. 그러니까 네. 공부를 잘하는 여자보다는 현명한 여자가 좋고 지혜로운 사람. 네, 지혜로운 사람. 외모적으로 보면 키 크고 섹시한 스타일보다는 저는 조금 아담하고 귀여운. 네, 귀여운 스타일 좋아하는 편이에요. 제가 뭐 영화 평론가시고 좀 망했어요. 지워지질 않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본 영화 중에 네. 그 비스틀리라고 비스틀리. 네. 여배우가 너무 매력 있는 거예요. 바네사 허진스. 바네사 허진스. 네. What can I say? I'm substance over style. 말하자면 바네사 허진스 같은 그 여배우가 보여준 이제 캐릭터가 좋은 이상형에 거죠. 이제 가깝다 이렇게 볼 네. 수 있겠네요. 저는 너무 매력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힘든가 보다. 항상 힘들어요. 항상 힘들어요. 네. 9월까지였죠? 소극장 2인극 창작 뮤지컬 카페인에 출연했습니다. 네. 제가 했었던 게 사장과 그 카페 사장과 소믈리에와 그리고 이 바리스타와 사랑을 하게 되는 또 썸남 역할을 이렇게 세 개를 같이 하게 되는데 한 번에 세 개를 공부할 수 있겠더라고요. 아직은 제가 부족하다는 거를 너무나 많이 느끼고 있고 이거 하나에
약간 KTX 탄 기분이 들 수도 있겠구나. 네. 되게 많이 배웠어요. 네네. 또 이제 또 잭 더 리퍼 같은 데서는 또 굉장히 광기 어린 의사 역을 맡으셨잖아요. 네. 이건 대역전용이었죠. 네, 다니엘이라는 역할이었는데요. 그런 캐릭터 맡으면 어떠신가요? 이전에는 삼총사 달타냥. 네네. 그리고 라카지에서의 장미셸 20살 역할을 했었던 철없는 20살. 나만의 그녀 날 위한 그녀 내 운명 같은 달타냥은 이창민이 나와도 되고 장미셸도 마찬가지로 이창민이 조금 삐져나와도 전혀 이질감이 없는 캐릭터인데 보다 더 멋진 잭 더 리퍼는 다니엘은 이창민이 삐져나오는 그 순간 그건 끝인 거예요. 난 만났어 누굴 만나 나 만났어 캐릭터를 어떻게 해봐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 2달 동안 살인 영화, 뭐 미스테리 드라마 집에 들어오면 봤어요. 예를 들면요. 어떤? 저는 아메리칸 사이코에서 네, 술 마시고 나서 친구 데리고 오잖아요. 집에. 네네. 노래 틀어주고 소파에 앉혀놓고 네네. 우비 이렇게 입으면서 네. 이 노래가 근데 그러면서 도끼를 이렇게 들고 Why are there copies of the style section all over the place? Do you have a dog? A little chow or something? No, Helen. Is that a raincoat? Yes, it is. 10년인데 춤추잖아요. 네. 하면서 그 순간순간 돌아오는 그 느낌을 캐치를 하고 싶어서 그 눈빛이라든지 되게 좋아하면서 미쳐있는 광. 그 장면을 사실 뭘로 할 부분에 쓰고 싶었어요. 영화를 뮤지컬로 옮긴 작품도 있었잖아요. 친구에서. 네네. 준석 역을 맡으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사투리 문제도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영화의 잔영이 너무 큰 그런 캐릭터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또 어떠셨는지. 사실 다니엘은 모르잖아요. 다니엘이 누군지. 네. 친구의 준석이라는 역할이 아니고 친구의 준석은 유호성 씨라는 거로 많이들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는 진짜 힘들었어요. 네. 일반적인 관념들 아니면 생각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생각을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친구라고 하면 기대하고 오는 게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렇죠. 유호성 씨가 연기를 하셨던 준석에서의 제 색깔이 조금 더 그렇죠. 보여지고 그렇죠. 그리고 똑같이 하려고 해도 어차피 똑같이 못해요. 네. 준석이 또 충청도 사투리나 전라도 사투리 하면 이상하잖아요. 전 부산 사람이니까요. 또 그런. 그런 장점이. 네, 그 주변에 이렇게 싸움 잘하는 친구들 말하는 거 보면 이게 대충 나오죠. 네. 친구들 주변에서 이렇게 모델들이 있겠어요? 있죠. 네, 있죠. 싸움 잘하는 친구들. 부산 말로는 이렇게 잘 치는 아들. 잘 치는 아들. 왜 친구에서도 그 유명한 단어 나오죠? 통. 네, 통. 부산은 통이죠. 우리 학교 통인데 통? 제일 잘 치는데. 예전부터 같이 활동했던 2AM이긴 합니다만 네. 각자의 영역에서 이제 각자의 어떤 그 성취들을 이뤄내다가 이번 앨범 통해서 다시 이제 모이게 된 거잖아요. 네. 느낌이 조금 달라졌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각자 또 개인 활동들을 해보면서 다 성장해서 왔어요. 권희는 뮤지컬 하면서 좀 더 표현력이라든지 성량이라든지 좋아졌고, 진훈이랑 수롱이는 드라마를 하면서 섬세한 표현들이 좋아지는 거예요. 딱 모이면 또 하나의 작품을 만들기가 쉬워지는 거죠. 더 완성될 수 있는. 발라드를 중심으로 해서 주로 활동을 했고, 또 그 발라드의 이제 가사말들을 보게 되면 아주 가슴 절절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우선은 이 노래 같은 경우는 가사가 제 가사죠. 줄 쓰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가진 거라곤 이 목소리밖에 없다. 제 부분을 제가 부를 때는 사랑 얘기긴 하지만 굳이 예전 사랑 얘기를 꺼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원래 노래를 하는 사람이고, 그런 부분에서 이 노래는 저는 사실 사랑이라는 감정보다는 진짜 제가 가진 그 상황에 대해서 좀 많이 몰입을 했었고, 근데 그 이후에 뭐 죽어도 못 보내라든지 뭐 전화를 받지 않는 너에게라든지 뭐 미친 듯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사랑에 대한 생각이 좀 있어야죠. 그러네요. 네. 예전에 연애들 중에서 골라서 네. 이때는 여감성을 머릿속에다가 집어넣고 이랬었지라고 부르고 그랬었죠. 근데 이제 제 맘대로 뽑았었으니까
본인 얘기하는지는 모를 거예요. 이게 어쨌건 자기 경험에서 끌어오기가 쉬운데, 근데 도저히 이렇게 안 되는 가사도 있잖아요. 그쵸. 네. 그거는 어쩔 수 없이 거짓말로 불러야죠.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표현하는데 가장 어려움을 겪은 곡이 잘못했어? 그러니까 절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고, 우선 그걸 떠나서 춤을 췄어요. 이 노래 거의 유일한 댄스곡입니다. 갖다 붙였죠. 감성 댄스라고. 조금 움직이는 해야 될 것 같다. 감성 댄스라고. 그게 몰입이 안 된. 이거는 부르긴 하는데 모르겠다. 네, 모르겠다. 이런 느낌. 아니 그럴 수 있죠. 그 수많은 곡들인데 그 곡들에 있는 모든 정서들 다 경험이 있을 수는 그러니까 없잖아요. 다 있을 수도 없는 거고. 또 다른 또 음악의 사이드에서 이제 활동을 하신 게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상속자들. 네. 이 OST의 그 모멘트였나요? 네, 모멘트. TV를 틀었는데 SBS에서 상속자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랑 밥 같이 먹고 싶으니까 그렇지. 김탄 열받게 하려고 나 이용하는 거면 그만둬. 뭐하냐 지금?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제 봤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재밌더라고요. 죽여버린다. 그 다음날 운동을 하러 가고 있는데 매니저님이 전화가 왔어요. 너 OST 부를래? 이러더라고요. 뭔데요? 상속자들이라고. 나 어제 봤는데 너무 재밌다고. 너무 재밌다고 하겠다고. 운동을 갔다가 집에 2시간 뒤에 집에 돌아왔죠. 돌아오고 근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다른 매니저님 잘 있어요. 그래서 형 근데 이제 웃긴 게요. 제가 어저께 드라마를 봤는데 오늘 전화 오더니 형이 OST 부르래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더 웃긴 거 얘기해줄까? 네. 너 지금 녹음하러 와야 돼. 일요일날 2회 연속 방송 보고 월요일날 운동 갔다가 수목이잖아요. 네. 목요일날 방송 나갔어요. 이틀 뒤에. 오야. 그 감독님이 이런 느낌의 곡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아이돌인데 이 노래를 불러주시는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나봐요. 그래서 그 중에 아이돌 중에 노래 요런 느낌으로 잘하는 애 창민이 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저는 이렇게 대박이 날 줄 생각 못했어요. 그러니까 앞서서 맨 처음에 인터뷰할 때 얘기했죠. 곡의 운명이라는 게 있다는 거지. 저는 이게 통찰력이 없다니까요. 안 될 줄 알았죠, 그 곡도. 그 곡도 안 될 줄 알았죠. 자, 그렇다면 오늘 그들 각자 영화관 어떤 영화를 추천을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제 생애 최고의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천국보다 아름다운. I met this beautiful girl by a lake. Whoa. Hi. Oh, you're American? So are you? Yeah. I'm Chris Nielsen. 네, 호스카에서 만난 첫눈에 사랑에 빠진 크리스와 애니. 두 사람은 곧 결혼에 이르게 되고 아들, 딸을 둔 부부로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Your mother puts healthy stuff in there, so don't trade it. Chips and cookies, I know. 교통사고로 갑자기 두 아이를 잃게 되는데요. It was the last time Annie and I saw them alive. 그로부터 4년 후 애니를 만나러 가던 크리스마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Who lost her only children just 4 short years ago. 크리스는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슬픔에 잠긴 애니의 주변을 맴돌게 되는데요. Goodbye, babe. 이후 애니가 그린 그림을 따라 천상의 세계로 가게 되죠. 애니가 없는 천국에서의 삶은 크리스에게 공허함을 느끼게 합니다. Time's not on my watch anymore. It's not gonna make me need Annie any less. I don't get to say goodbye. You're dead and I blew that. I don't get to say goodbye. Chris, Annie's dead. She killed herself. When do I see her? You never see her. She's a suicide. Suicides go somewhere else. I'm her soulmate. I can find her. 크리스는 애니를 구하기 위해 지옥으로 향하는 위험한 모험을 시작하게 됩니다. It's the gateway to hell. 한 20번 가까이 본 것 같아요. 그럼 나왔을 때부터 보신 거죠? 네. 어떤 면이 이 영화를 그렇게 많이 보게 만들었을까요? 사랑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 가족
대해서 한 번 더 느끼는 그런 계기였던 것 같아요. 저는 멜로 영화를 보면 잘 안 울거든요. 네. 근데 가족 영화를 보면 울어요. 약간 그쪽의 감성이 발달이 되는 것 같아요. 미술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 영화였잖아요. 네. 예를 들면 무슨 색감이라든지 혹은 아나벨라 시오라가 이렇게 그림 같은 거 그리면 그것이 바로 반영이 된다든지. 네. 나무를 그려놓잖아요. 애니가. Why do I think you can see this? 그 절벽에서 뛰어내려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고 나서 날기도 하고 네네. 빠르게도 뛰고 해서 도착한 곳이 아직 본인의 천국 아닌데 그 애니가 그린 나무 앞인 거죠. 근데 이 여자는 슬픔에 가득 차서 유하기 때문에 이거를 지우잖아요. 이 크릭스 앞에 눈앞에 천국에 있는 그 나무가 지워져가고 사라져가고 나뭇잎이 떨어지고 그 영상미를 잊을 수가 없어요. 아직도. 로빈 윌리엄스에게는 그 여자의 그림이 또 천국인 거죠. 본인에게는 그런 의미들이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 있었다면 어떤 장면이 있었을까요? 딸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본인이 그 크리스가 알고 있는 외모가 아닌 다른 사람의 외모로 나타나서 Close your eyes. You still play chess. I think I waited for my partner. 그 바뀌었을 때 그 감정 변화들 그런 것들이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Albert Lewis? I thought you recognized me before because you kept calling me Doc. Oh! Your mother's not in there, Ian! 이 영화가 사실 그런 아름답고 인상적인 장면도 있지만 사실 좀 어렸을 때 보기 무서운 장면도 있지 않나요? 네, 무서운 지옥을 있죠. 묘사하는 장면들. 물속에서 벌거벗은 수많은 그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막 배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장면이나 저한테 더 무섭게 느껴졌던 장면은 사람들이 목만 내놓고 땅에 전부 다 이렇게 박혀서 파묻혀서 거기를 이렇게 안 밟으려고 걸어가잖아요. 밟지 말라고 막 그러고. 네. 지옥이라는 건 저런 거. 죄 짓지 말자. 죄 짓지 말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천국보다 아름다운 게 당신과 이승에서 살아가는 거라는 거잖아요. But what about going back? Being reborn? Finding each other? All over again? Falling in love? 애기로 다시 태어나잖아요. 마지막에. 너무 귀여운 거예요. 죄 짓지 말자. 죄 짓고 살지 말자. 이 영화의 교훈은 결국 죄 짓지 말자. 죄 짓지 말자.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 자, 이번 코너는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아쉽긴 합니다만. 네. 곧 30이지만 그 나이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다. X. 노래 잘 부른다는 칭찬보다 외모가 뛰어나다는 칭찬이 더 좋다. X. 주변에서 어렸을 때부터 애늙은이라는 소리 자주 들었다. 오. 가끔은 아이돌이라는 단어가 이런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다. 오. 최근에 이제 뮤지컬 활동을 하게 되면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나의 재능 또는 나의 어떤 포부와 어울리는 것이 무대라고 생각한다. 오. 2AM에서의 맏형보다 업무에서의 막내가 훨씬 더 편하다. 오. 뭐 당연한 얘기 아닌가? 네. 편한 거는 편하죠. 막내로서가. 막내로서. 네. 제가 제일 여쭤보고 싶었던 건 두 번째 질문이었어요. 무대의 어떤 면이 나의 재능 혹은 또한 내가 하고자 하는 것과 제일 잘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셨는지. 저는 반응을 보고 싶어요. 바로바로 네. 관객들의 반응을. 네. 음원 차트 순위가 아니고 SNS 팔로워 수로 보고 이런 거 말고 눈앞에서 보는 관객이 열광하는 그 모습이 저를 그걸 미치게 만들거든요. 그게 저 미치거든요. 콘서트 무대도 무대고 뮤지컬 무대도 무대고 무대 쓰는 게 좋아서 가수가 된 거예요. 네. 30이라는 나이에 대해서 그럼 굉장히 세게 좀 많이 느끼는 편이에요. 이것저것 많이 했죠. 이제 20대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가수도 했고 여러분들에게 얼굴도 알렸고 예능도 많이 했고 근데 30이 넘어갈 때쯤 돼서 가르마를 잘 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가르마? 방향성을 정확하게 정해야 된다고. 이게 7대 3이냐 8대 2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네. 그럼 지금 상황에서 가르마를 어떻게 타기로 하신 거예요? 저는 음악이요. 음악을 좀 더 잘하고 싶어요.
근데 재미없는 친구가 되고 싶지는 않아요. 종신이 형처럼 되고 싶다라는 생각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럼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순간에 놓여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저는 되게 중요한 시기라고 봐요. 아홉수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못 느끼거든요. 저는. 네. 아홉수가 여러 번 와요. 안 좋았으면 전 19이 더 심했다고 봐서. 10년에 한 번씩 오는데 이게 점점 빨리빨리 와요. 아무나 미치겠네.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또는 뭐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마지막으로 인사를 좀 남겨주십시오. 트림으로서의 창민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예능에서도 또 재밌게 보이는 창민이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뮤지컬 배우로서도 참 뭐가 부탁드릴 게 많은데 관심 많이 가져주시는 만큼 직접 무대에서 방송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원 많이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